최근 인도 공군이 체면을 구겼다. 인도 공군이 분쟁을 치르고 있는 파키스탄의 캠프에 폭격을 했지만 대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당시 인도 공군이 보유한 미라지 전투기는 유도 폭탄 스파이스 2000을 발사했다. 하지만 유도 폭탄은 캠프 옆 소나무 숲에 떨어졌다. 문제는 바로 미사일의 명중률이 낮다는 점이다. 스파이스 2000은 알고리즘이 복잡한 3차원 영상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무동력으로 활공비행을 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유도 폭탄으로 프랑스의 AASM 유도 폭탄이 눈길을 끌고 있다. AASM은 아메먼트 에어솔 모듈레의 프랑스어 약자다. 해외에서는 해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도 폭탄은 2000파운드 중량의 항공 탄약에 결합되는 유도 키트 형태다. AASM은 스파이스 2000과 달리 로켓 모터가 포함됐고 ATA 알고리즘에 사용해 영상 자료가 단순하다. AASM 유도 폭탄은 F-16과 KF-X 전투기에도 장착할 수 있다. 해머는 프랑스군의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 공습작전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무리해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MK-80-44, BL-609 등 2000파운드 중량의 탄약에 IR 영상 센서 또는 레이저 센서를 포함한 유도 키트와 로켓 모터 등을 결합시켰다. 해머는 저고도에서 투하해도 로켓 모터로 가속해 상승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사각 공역에서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머의 표적 돌입 각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직으로 표적에 달려들어도 비행저가 가능하다. 이처럼 돌입 각도가 크고 로켓 모터에 추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해머의 착탄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다. MK-80-44와 같은 2000파운드 중량의 탄약을 탄두를 사용하므로 관통력이 높으며 동일 중량의 BL-609 관통탄을 탄두로 사용하면 벙커버스터로도 운용할 수 있다. 해머의 종말 유도는 레이저 유도 또는 적외선 영상 유도를 사용할 수 있다. 해머는 적외선 영상 센서로 생성한 영상과 대조 자료를 간단하게 조합하기 때문에 동일한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영상 매칭 기법을 사용할 때 해머의 탄차고 차는 1m에 불과하다. 해머를 우리 공군의 FA-50에 사용할 경우 MK-81에 결합되는 500파운드 키트에 장착 운용할 수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머를 KF-X 전투기에 장착하면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해머의 알고리즘, 적외선 영상 센서, 레이저 센서 등이 모두 프랑스의 독자적인 기술이다. 즉, 미국의 수출 규제 제약에도 벗어나 이슬람권 국가에 KF-X 전투기를 수출해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드디어 우여곡절도 많았던 KF-X의 시제기가 21년 4월을 목표로 조립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KF-X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인 사업이라고 많이들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개발비만 8조 6천억이고 계획된 120대 수량 양산까지 하면 총 18조 6천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돈이 너무 많이 들자 다른 나라와 손을 잡기로 하였고 터키와 인리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개발비의 20%인 1조 2천억과 50대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는 노후화된 주로 3세대인 F-4 팬텀, F-5 4세대 전투기인 F-16 등이 너무 오랫동안 운용이 되었기 때문에 4.5세대의 전투기를 우리나라의 기술로 개발하여 자주 국방을 이루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만약 KF-X가 도입된다면 가장 상위 엔트리에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E가 위치하게 되고 그 밑에 엔트리에 F-15K 슬래미글 그리고 그 밑에 KF-X가 위치하여서 우리나라의 공군력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은 이지스함 계획인 세종대왕함을 만들 때와 같이 블록 -1, 블록 -2, 블록 -3으로 나누어서 진행한다는 계획이고
마지막 블록 -3에서는 엔진의 국산화와 5세대 전투기 즉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 1은 15년부터 26년, 블록 2는 26년부터 28년 스펙. KEFX의 스펙으로는 쌍발 엔진 4.4만 파운드의 추력과 최대 이륙重량 5.4만 파운드로 엔진은 미국 지사의 F410-4G2400으로 이 엔진이 장착된 전투기로 FA-18E/F 슈퍼 호넷 등이 있다. 중간에 미국에서 F-35를 들여오면서 핵심 4대 기술을 준다고 했다가 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협력하여 개발하는 등 예를 들어서 4대 기술인 AESA 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과 같이 해결하고 시제기에 들어간 만큼 언능 시제기에 도달하고 처녀 비행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CJ1호기 최종 조립 착수 장착, 운용 시험은 최대 난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첫 기체가 3일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 KEFX CJ1호기는 내년 상반기 조립을 마치고 출고될 예정이다. 체계 개발에만 8조 8천억 원, 후속 양산까지 포함하면 약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군 이래 최대 무기체계 개발 사업인 KEFX의 실체를 내년 상반기면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국이 항공기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전력화를 해본 경험이 없어 KEFX 사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자칫 항공기 장착시험과 운용시험에서 KEFX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부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KEFX 체계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말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간 지 4년 9개월 만이다. KEFX 시제기는 총 6대가 2022년까지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CJ1호기 최종 조립 캐시는 이미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는 작업으로 완료되면 KEFX의 실체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상반기 KEFX CJ1호기를 일반에 공개한 후 2022년 초도 비행시험 등 지상과 공중에서의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는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KEFX CJ1호기 최종 조립 사진. 이번 CJ1호기 최종 조립 돌입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됐던 능동주사형 이상 배열 레이더 등 기술적 문제와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사업 철수 우려 등을 불식시키고 대한민국 영공을 지킬 KEFX 사업이 순항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KEFX 사업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더 시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돼 지난달 7일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출고식에 열리면서 일단은 청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다만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카이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출국한 것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이날 방위사업청과 카이가 이례적으로 시제기의 최종 조립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KEFX CJ1호기 최종 조립 사진.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KE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호 카이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E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고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KE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이날 경남 사천 카이 본사에서 정부와 군 관계자, 언론 등을 초청해 최종 조립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개발이 드디어 내년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통 무기 개발의 역사를 보면 시제기는 프로토타입의 테스트기에 가깝습니다. 100%의 성능을 모두 내는 기체가 아니라 설계나 무장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결함이나 데이터 축적을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내년 2021년 4월 시제기 8대를 시작으로 KEFX의 지상 및 비행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KEFX 사업의 중요한 점은 한국의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자유롭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얻었다는 데 큰 가치가 있습니다. KEFX 시제기를 필두로 빠르게 무기 국산화도 진행될 것이라 예측이 되는 만큼 내년 시제기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EFX는 블록 개념을 적용을 하여 진화하는 전투기로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사업입니다. 내년에 나오는 시제기 8대를 블록 1로 본다면 앞으로 블록 2와 블록 3의 업그레이드 계획이 장기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블록의 진행 상황에 따라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저도 궁금하여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KEFX의 동체의 크기는 16.9m, 11.2m, 4.7m이며 이륙 중량은 26.5톤, 최고 속도는 마하 1.81, 조종사의 안전과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쌍발 엔진의 F410 사지200K 엔진을 사용합니다. 작전 반경은 2900km이며 무장은 기본적으로 20mm 발칸포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하드 포인트가 각 날개에 6개 하단부에 4개 있어서 하단 연료 보급 탱크를 합하여 10개의 미사일을 탑재가 가능합니다. 동체 내부에 4개의 포인트를 합하면 총 14개의 미사일이 장착 가능합니다. 개발 초기부터 웨폰, 베일을 내장으로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과 외부 노출 항전 장비를 내장할 수 있는 예비 공간을 갖춘 것으로 보아 향후 스텔스 기능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블록 개념을 보면 1단계 공대공 능력 확보, 2단계 공대지 능력 확보로 추진되게 됩니다. 블록 1에서는 원래의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2단계 공대지 능력 확보에서 블록 1의 성능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의 무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한국에서 2028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예측이 됩니다. 블록 1의 운용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AESA 레이더가 전자전 장비가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블록 3은 구체적인 업그레이드 목표치나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 설계에서 보이는 점들로 유추를 해보면 웨폰 베이 내장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AESA 레이더는 지형 추적 장치가 탑재가 되어 레이더를 피해 적어도로 비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KEFX는 설계부터 제한된 성능의 스텔스 기를 표방하여 왔습니다. 블록 3에서는 제한된 스텔스 기능이 구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면이나 조종석 인dim주석 산화물 코팅 등으로 보통 4.5세대 전투기가 목표치로 하는 066에 126제곱미터 정도의 성능을 웃도는 0.5제곱미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 3까지 적용이 되고 나면 초기에 블록 1, 2도 3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공군력 향상에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